김두한 널 체포한다. 철컥. 수갑이 채워진 그날 밤, 유치장에 갇힌 김두한과 우미관 패거리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병욱의 분노, 정치권의 압력, 그리고 감옥 안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음모. 오늘 야인시대 58화 김두한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유치장 안, 우미관 패거리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김관철이 경찰을 향해 소리칩니다. 노소 꺼. 들어가면 될 거 아니가. 개코가 투덜댑니다. 아노랑께 연병. 워메워메. 아유 앉아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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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문영철이 한숨을 쉽니다. 도무지 이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신영균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정재가 경고를 했잖아. 알아챘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여유를 부렸어. 홍만길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영태가 침울하게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 오야붕이 잘 아는 백 의사에서도 이번 일은 포기하라고 했어. 개코가 놀랍니다. 엄마 성님, 포기라고라? 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포기를 한다요? 김관철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간땡이가 붙긴 붙다 아닙니까? 어떻게 수십억짜리를 몽땅 먹는겨? 휘발유가 반박합니다. 먹긴 누가 먹어?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한 거지. 뭐 우리가 먹으려고 한 거야. 개코가 대꾸합니다. 마 휘발유 아무튼 거 훔쳐온 건 훔쳐온 거 아니여. 삼수가 둘을 말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아웅다웅합니까? 왜 이렇게? 지금 큰형님께서 어디로 딴 방으로 끌려가셔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김영태가 진정시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좀 어렵게 됐다. 모두들 조용히 해라. 김영태의 얼굴에 착잡한 표정이 스칩니다. 한편 신문실. 김두한이 의자에 앉아있고 김 형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김두한 씨, 아편 어디 있소? 아편 말이요. 김두한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글쎄, 지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구만. 어차피 다 불게 돼 있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하시오. 글쎄, 다른 형사가 끼어듭니다. 이봐요. 여긴 수도 경찰청 특수수사과야. 그거 아쇼? 김두한이 웃습니다. 하하, 알다마다. 경찰이라면은 내가 아주 잘 아오. 일본 경찰들하고도 아주 가까웠거든. 형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 그 아편 말이요. 어디 있어?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른다고 했소. 그건 나라를 위해서 쓸 거요. 김 형사가 비웃습니다. 나라? 나라 위에 일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 그것도 나라 물건을 말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탁! 김 형사가 책상을 칩니다. 김두한이 맞받아칩니다. 이것 봐, 왜 그렇게 큰 소린가? 그럼 그 아편을 나라에서는 어디에 쓴단 말인가? 일본 놈들은 제 놈들 배를 채우려고 몰래 감추어 놓았던 것이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걸 처분해서 좌익 놈들 때려잡는데 쓰려고 한 거야. 당신 좌익이야, 우익이야? 보아하니 좌익 같구만. 형사가 화를 냅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경찰은 중립이요. 좌익도 없고 우익도 없어. 미군 정청에서는 모두가 공평하니까 말이야. 김두한이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튼 난 모르오. 당신들 같이 좌익도 좋아하고 우익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곤 말하기가 싫어. 마음대로 해. 김 형사가 다시 압박합니다. 김두한 씨, 지금 말 안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대질신문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의심 가는 곳은 모두 수색 중이야. 찾아 말하시오. 말해. 어디 있나 그 아편. 김두한이 침착하게 답합니다. 모른다고 했잖소. 안다고 해도 대답할 수가 없어. 그건 애국자금으로 쓸 것이기 때문이야. 애국자금. 그때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일본인이 끌려옵니다.
사고야마와 오노입니다. 사고야마가 김두한을 보며 분노합니다. 이보시오, 김두한 오야붕.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요? 우린 일본에서 여기까지 어렵게 배를 구해 타고 왔소. 잘하면 당신이나 우리나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소.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 돈이면 어지간한 도시도 살 수 있었단 말이오. 당신이 망쳤어. 김두한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야. 이미 패망해서 쫓겨간 사람들이요. 설사 이 일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들에게 건너갈 물건은 없었어. 오노가 놀랍니다. 뭐요? 김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비록 아편이었지만은 조선인들이 만든 것이고 조선의 땅에서 나온 것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소. 김 형사가 끼어듭니다. 들었나?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백한 거야? 당신들도 한동안 우리 조선 감옥 구경 좀 하게 될 거야. 이봐, 이 친구들 데리고 나가. 미립국죄에다가 절도 교사죄야. 공범이야. 사고야마가 억울해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억울하다고. 우린 아무런 죄가 없다고. 데리고 가. 오노가 욕을 내뱉습니다. 빠가야로. 우릴 속였어. 이거 놔라. 일본인들이 끌려나갑니다. 한편 경찰청 복도. 조교기 이정재를 부릅니다. 이봐 이주임. 예, 부장님. 자네가 한때 김두한이하고 함께 있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조교기 물어봅니다. 나도 김두한이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 이름난 건달이고 어깨라는 거 잘 알아. 그리고 한때 건준에서 치안대 일을 봤었지? 예, 그렇습니다. 전국 주목의 황제라고 하던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이정재가 설명합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건달이라기보다는 청년단을 이끄는 지도자로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내가 알기에는 청년단 자금을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교기 한숨을 쉽니다. 그렇지만 경무부장 각하께서 저토록 난리시니 어쩌겠는가. 그리고 김두한이도 그래. 어차피 범행이 드러났는데도 물건이 있는 곳을 일체 불지 않고 있다는 거야. 하하. 어렵게 가져간 물건인데 쉽게 말하겠습니까? 자넨 함께 생활했었다니 잘 알겠구만. 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김두한이?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도 사람들은 입봉이라고 부릅니다. 입봉? 예, 상대를 단 한 방에 보내버린다는 뜻이지요. 한 주먹의 말입니다. 조교기 감탄합니다. 허허, 그래. 그리고 단순한 어깨가 아니라 협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의리와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교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 하지만 말이야, 경무부장 각하께서는. 이정재가 말을 이어갑니다. 잘은 몰라도 경무부장 각하도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박사가 되셨고 그래서 우익 쪽에 관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김두한이를 구박해선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이 남한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될 겁니다. 조교기 동의합니다. 그렇고 말고. 그건 사실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 특히나 우리같이 일제시대에 경찰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이지. 이정재가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조교기 놀랍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지금 경찰 병력은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일제 때 경찰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숨어버렸거나 도망쳐버렸고. 그렇지. 그렇지 뭐. 이정재가 핵심을 찌릅니다. 곳곳이 치안 부재인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경찰 병력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김두한이의 부하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자그만치 1만 2천 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만 3천여 명이 넘고요. 조교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 정도란 말인가? 이정재가 경고합니다. 김두한이를 잘 구슬려야 합니다. 아닌 말로
퇴근길에 어느 골목길에서 어떻게 소리 없이 얻어맞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조교옥이 불안해합니다.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김두한이는 협객이지만 그 밑에 부하들은 망나니들이 많습니다. 법이나 경찰들은 우습게 알지요. 죽는 것도 우습게 알고요. 죽이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겠지 뭐, 그렇겠지. 조교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때 김 형사가 들어옵니다. 뭔가 좀 나왔나? 물건이 있는 곳을 불었어? 김 형사가 답답해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김두한이나 그 부하들이나 정말 다루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도무지 불질 않아요. 오히려 저희들을 겁주는 겁니다. 친일파 경찰들 아니었나고요? 그래. 저 부하들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김두한이 말이에요. 자신이 혼자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조언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풀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김두한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밑에 부하들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 조교옥이 결정합니다. 그건 그래. 우리 목적은 김두한이니까. 그 김두한이를 잡았으면 부하들은 풀어주는 게 어떤가? 지금 무슨 법이 있나 치안이 있나? 그리고 덧붙입니다. 괜히 다치면 우리만 손해지. 풀어주라고. 그 부하들은 다 풀어줘. 하지만 공범 아닙니까? 조교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풀어주라고 했어. 공범이든 뭐든 일단 풀어주란 말이야.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김 형사가 물러갑니다. 잠시 후 김두한의 신문실. 이정재가 들어옵니다. 김두한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정재, 두한이.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정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수십억이 자네 주머니에 들어오다 나가버렸네. 김두한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우익청년단을 위해서 쓰려고 하던 것이었어. 내가 너무 허술했어. 이제부터가 문제야. 자네 부하들은 내가 말을 잘해서 풀어주도록 했네. 헌데 자넨 어려워. 그렇겠지. 이정재가 조언합니다. 곧 검찰로 넘어가게 될 거야. 민족 진영에 아는 사람들 없나? 손을 좀 써보게. 고맙네. 그래, 경찰 생활은 할만한가? 먹고 살려고 들어온 것인데 생각처럼 되질 않네. 그럴 거야. 이정재가 한숨을 쉽니다. 미군정은 우리 조선에 대해서 너무 깜깜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 놈들에게 도움을 청하더니만 이젠 군정이 친일파 투성이야. 그리고 덧붙입니다. 어찌 보면 그나마 좌익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그쪽은 친일파는 없거든.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좌익은 나빠. 공산당 말이야. 나도 알아. 두한이 자네가 왜 공산당을 싫어하는지. 그보다 검찰에 가서 말을 좀 잘해보게. 우리 경찰은 여기서 끝이야. 이정재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조선은 되도록 잘 쓰도록 담당자에게 말해보겠네. 그리 오래 살진 않을 거야. 고맙네. 경찰 생활은 계속할 건가? 생각 중이네. 계속해서 친일파들 속에서 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또 보세. 고맙네. 이정재가 방문을 나섭니다. 김두한은 무언가 깊게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잠시 후 유치장. 김 형사가 문을 엽니다. 모두 열어. 자자, 나오쇼. 당신들 석방이야. 개코가 놀랍니다. 석방이라고라? 오메. 히히. 김영태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 오야붕은 어떻게 됐소? 왜 우리만 풀어주는 거요? 김 형사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로 고맙다고들 생각들 하쇼. 우리 부장님께서 많이 생각해서 김두한 씨 부탁 들어준 거요. 우리 경찰에서 물건 찾았소. 신영균이 놀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홍만길도 묻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김 형사가 설명합니다. 거 멀리 좀 갖다 감출 일이지. 그 극장 소도구 창고라니 이게.
아무튼 부장님 지시로 당신들은 석방이야. 자, 나가쇼. 문영철이 걱정합니다. 아니, 물건을 찾았다면 우리 오야붕은 어찌 되는 거요? 절도죄는 어쩔 수 없을 것이요. 특수절도죄 말이요. 나라 물건을 훔친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이요. 알겠소? 자자, 모두들 나가쇼. 빨리. 우미관 패거리들이 석방되어 나갑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그때 조병옥이 복도에서 조기옥을 만납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야, 임마. 너 경기도 경찰부장 맞아? 내가 뭔데 멋대로 죄인들을 풀어주고 있어. 조기옥이 당황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사실 물건은 찾았고 죄는 일단 김두한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하들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너 옷 벗고 싶어? 아, 아닙니다, 카카. 조병옥이 다그칩니다. 야, 임마. 너 아편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네. 한 트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 트럭을 혼자서 훔쳐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안 돼, 임마. 말이 안 됩니다, 카카. 안 되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병옥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범이잖아. 즉시 연락해서 검찰로 넘겨. 네, 알겠습니다. 카카. 아, 그리고 내 말대로 했나? 그 아편 이리 갖고 오고 있어? 그렇습니다. 조병옥이 미소를 짓습니다. 좋아. 김두한이 검찰로 넘기기 전에 이리 데리고 와. 나하고 같이 그 아편 구경 좀 하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카카. 조기옥이 격리하고 나갑니다. 바보 같은 녀석. 조병옥이 중얼거립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옵니다. 참, 조 비서가 웬일이신가? 자, 앉읍시다. 조 비서가 말합니다. 박사님께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신익희 선생님의 부탁이십니다. 아니, 해공께서 무슨 부탁을? 한편 석방된 우미관 패거리들. 문영철이 답답해합니다. 아, 두한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는 걸 봐서는 그리 크게 다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신영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때 유진산의 집, 장택상과 윤치영이 모여 있습니다. 유진산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검찰로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김두한이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장택상이 말합니다. 조병옥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임시정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도남장에서도 말이 왔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합니다. 윤치영이 걱정합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김두한이가 없으면 우리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유진산이 결심한 표정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겠습니다. 며칠 후 서대문 형무소. 김두한과 우미관 패거리들이 다시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휘발유가 말합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이곳 형무소로 왔습니다. 곧 검찰로 불려가겠죠, 형님? 개코가 묻습니다. 엄마, 검찰로 불려간다고?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영철이 설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범죄를 확인하고 곧 재판을 받게 할 거다. 뭐 사실 모든 것이 다 검찰에서 결정나는 거야. 그때 좌익 간수가 다가옵니다. 김두한이가 누구야? 나요? 나와. 나만 가는 거요? 간수가 설명합니다. 이감이다. 원래 주범과 종범은 한 방에 못 넣게 돼 있다. 저쪽 방으로 옮겨간다. 나와. 김두한이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자, 내일들 보자고. 어차피 검찰에서 만날 테니까. 조심하게. 김영태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좌익 간수가 김두한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가는 감방은 꽤 괜찮은 곳이야. 아주 지낼만 할 거야. 친구들도 좋고 말이야. 고맙소. 따라와. 김두한이 간수를 따라 새로운 감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좌익 간수가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말합니다. 잘들 해보라고. 기다리던 동무가 왔어. 잘들 해봐. 감방 안. 건장한 죄수 몇 명이 김두한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편 감옥 밖.
신불출과 정진영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진영 동무, 아주 일이 쉽게 풀렸소. 서대문 형무소엔 우리 당원들이 꽤 있소. 힘께나 쓰는 동무들을 모아놓고 김두한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기로 했소. 신불출이 만족스러워합니다. 동무들은 이제 김두한의 남은 조직들을 설득하거나 끌어들이거나 와해시키는 작업을 준비해 주시오. 정진영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두한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걸까? 너와 나,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니?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정진영이 자문자답합니다. 왜 서로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됐는가 말이야. 왜? 김혜숙이 다가옵니다. 동무, 몹시 착잡한 표정이십니다. 그렇게 됐소. 이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소.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김두한 반동을 생각하십니까? 정진영이 고백합니다. 적어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 친구 사이는 아주 행복했소. 허나 지금은 저기요. 아마도 우리는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죽게 될 거요. 그리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죽는 것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너무도 억울해서 그러오. 우리 친구 사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말이오. 죽일 놈. 이 모든 것이 다 박용직이 그놈 때문이야. 반드시 그놈은 내가 해치울 거요. 김혜숙이 정진영의 손을 잡습니다. 동무, 이 김혜숙이는 동무를 사랑합니다. 절대로 김두한이 같은 반동한테 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쏘아야 합니다. 쏜다? 정진영의 눈에 고통이 서립니다. 한편 검찰청. 황 검사가 조병욱을 찾아왔습니다. 경무부장 각하, 김두한 사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 황 검사가 난처해 합니다. 아?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단순한 절도죄이고, 그리고 임시정부와 도남장, 그리고 미군정 방첩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구속 기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병욱이 폭발합니다. 야 임마, 네가 그러고도 검사야? 분명히 특수절도라고 했잖아. 이미 증거품인 생화편도 다 태워버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조병욱이 비웃습니다. 아, 그럴 줄 알고 증거가 될 만한 건 내가 따로 남겨놨지. 당장 기소해. 재판장에 세우란 말이야. 당장 말이야. 그리고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내가 말해놨어. 알았어? 당장 말이야, 당장. 하지만 부장각하. 조병욱이 고함칩니다. 야 임마,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정말 옷 벗고 싶어? 당장 기소해. 구속 상태로 기소해. 감방 안에 김두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이 클로즈업됩니다. 조병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임시정부, 도남장, 미군정 방첩대? 개소리 말고. 당장 기소해. 구속 상태로 기소하란 말이야. 야 임마, 나 조병욱이야.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